이해찬 전 총리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상가 명복을 빕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화가 좀 납니다. 무역 협상 타결, 자화자찬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만세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외교 안보는 여야도 보수 진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국민의 자유, 생명 그리고 번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국정 운영의 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도 그게 전제가 됐을 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기업도 미래 비전에 대한 대비도 또 준비도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과연 정부가 한 라인이 있느냐? 특히 동맹관계인 미국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구나. 미국의 트럼프의 행동 양식은 뒤로 치더라도 이런 과정이 노출되기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왜 빌미를 줬는지, 도대체 뭘 한 건지, 그러면 누가, 국민이 또 기업이 누굴 믿고 생업에 종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왜 도대체 이 지경까지 갔는지 우리 장관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존경하는 김태우 의원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금방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런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정말 여야가 없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에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나토를 방문했었는데 나토 유럽 국가들은 그린랜드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카나다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야가 없이 똘똘 뭉쳐서 정부를 지원하고 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님의 그런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국힘에서도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국민 경제에 또 산업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영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3,500억 달러 규모 또 알래스카 LNG 어떤 프로젝트의 투자 문제 등 거의 무려 MOU이기 때문에 비준이 꼭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거의 비준에 준하는 그런 논의를 거치고 또 국회 차원의 촉진법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이런 사태를 저는 막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빌미를 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국힘에서 비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대미 투자 촉진법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이런 경우는 채 2달도 안 해서 국회에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민 경제에 영향 끼칠 수 있는 대미투자 촉진법은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또 설득 그런 과정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왜 방치한 겁니까? 네, 한미 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외교 안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모든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냥 단순한 내 업무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사실상 컨트롤 타워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진짜 타산지수 잘 삼아서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을 하면은 이 공동 성명이라는 게 합의문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네, 공동 성명은 때로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가 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대단히 오랜만에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 측에 세심한 배려와 환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미 충분하다는 양측의 교감이 있어서 별도의 공동 성명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은 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안적 관련, 주권과 관련, 영해와 관련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저 자세를 보여서는 오히려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서해 구조물 이런 서해 경계 확정 문제라든가 한한령 해제 문제라든가 북핵 및 남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이번에 굉장히 뚜렷하게 크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주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우리의 어떤 주체성이 굉장히 결여됐고 저자세로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솔직히 생겼습니다. 이런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는 그 대통령께 사전 보고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한중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저자세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제가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으로서는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제사와는 관계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해 구조물도 이미 보도가 나온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중 관계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또 있고 그래서 상대방 처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서해 구조물이 벌써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형적 모양만 가지고 외형적 모양이 90도 절을 하더라도 실외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권적 차원에서 여덟 번 얻어야 되는 그런 대견한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적 차원에서의 변화의 조직을 그런 조직을 확실한 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결과물로 발표되면서 한중 양국은 가급적 매년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